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지내셨고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를 선언함으로써 후보 단일화 성사에 일조를 하신 임명진 목사님 모시고 단일화 전후내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오전에 두 후보가 네.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가졌는데요. 3월 3일 참 좋은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런 예. 말이 있는데 정말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지난달 27일 윤석열 네. 후보 긴급 기자회견으로 단일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드라마틱하게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임 목사님도 거기에 또 발을 깊게 담그셨는데 어떤 소감을 가졌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기왕에 이렇게 할 건데 예. 도대체 무슨 일로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걱정하게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밥맛도 떨어졌다, 뭐 예. 밤잠도 설친다, 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또 국가의 지도자라는 자리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려고 하는 자리인데, 그걸 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국민들을 속썩이고 그렇게 걱정하게 하고, 가재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일을 하는지 참 알 수가 없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하는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정말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 자격이 있는가. 예. 뭐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늦었지만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참 기적적으로 서로 단일화를 이렇게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일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덜고 시름을 놓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단일화라는 게 선거에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아직도 선거는 뭐 6, 7일이나 남았으니까 그렇죠. 미리 뭐 김칫국부터 마실 일도 없고 샴페인을 미리 터칠, 이건 너무 성급한 일이고요. 이제 선거를 잘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이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는 뭐 상황이긴 한데, 한 가지 그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시 이게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어서 혼구멍을 내야 정신 차린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국민들이 무섭긴 무섭고, 우리 국민들이 해초리를 들고 때리니까, 종아리를 때리니까 정신 번쩍 나서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단일화를 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나 뭐 대다수 사람들은 애간장이 탔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제3자적인 이치가 아니고 예. 거기에 직접 관여를 하시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임명진 성일종 라인이 있었다. 대화에 예, 예. 세 개의 라인이 있었는데 그게 다섯 뭐 개 핵심 라인이 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임 목사님도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두 후보만 탓할 일은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사실은 지지 철회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더라고요. 나이살이나 먹은 사람이 그래도 단일화를 하겠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 성과 없이 빈손으로 이게 끝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도 자괴심도 들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됐는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가, 이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뭐 두 후보에 대해서도 아주 원망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뭐 저도 좀 뭐 많이 속을 썩고 그랬습니다만은, 그 라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새 다 무선입니다. 무슨 라인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유선 시대. 이거 이태규 씨가 뭐 그랬더만 뭐 무허가라고 그랬다면서도 무허가 라인이었습니다. 무선 라인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붙이기 좋아서 그런 말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예. 단일화 얘기를 무슨 뭐 꼭 윤석열, 안철수한테 허가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니까. 또 뭐 저는 마침 이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냈으니까 거기 아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자주 만나죠. 만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 안철수는 도대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자기들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견은 어떻겠는가, 그러냐고. 그럼 뭐 저도 또 뭐 안철수 측에 아는 사람도 또 있고 또 안철수 후보도 뭐 만날 수도 있고 뭐 전화할 수도 있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만나서 저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얘기를 전하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무슨 제가 전권을 맡아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야 실무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얘기를 전했더니 갑자기 저보고 라인이라고 그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뭐 사전에 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오늘 아침에 발표하기 전에 연락이라도 취했습니까? 뭐 제가 지지를 처리한 사람인데 뭐 저한테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어제 저녁 이른 저녁부터 낌새를 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이 만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새벽 2시쯤 받았는지 1시쯤 받았는지 네. 그게 저도 한숨 못 잤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좀 잠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늘 타이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이나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뭘 그렇게 지도자들이 애간장을 태우냐 말씀하신 네. 대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좀 국민들 마음 편하게 해주지. 그러나 어떻게 또 일견 생각해 보면은 이 단일화가 미리 이렇게 합의가 됐더라면은 또 민주당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뒤집어 씌우고 막 흠집을 내갖고 그 단일화에 그런 그 시너지랄까 뭐 효과를 완전히 반감시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가출한다든가 어찐다 하면은 자칫하면 이게 내홍이 갈 수도 있는데 예. 지금 뭐 이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지금 몽둥이 맞게 생긴 상황 안 됐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으로는 조금 늦기는 했지만 네.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아무도 예. 이들은 뭐 투표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해봤자 뭐 닥쳤던 뭐 개신세니까 그냥 깨갱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까지 예견을 하고 우리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 예견하고 늦게 했으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예. 근데 저는 고소하게 생각을 하는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외에 사전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내일부터 예. 근데 대개 이제 사전 4.15 총선 때 이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네. 사전투표에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전투표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 뭐 이런 캠페인도 하더라고요. 예.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얘기를 주장은. 근데 이번에 혹시 부정선거를 계획을 하고 했으면 이미 이제 투표지를 만들었든지 뭐 이제 했었을 텐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서 그 투표지가 무효가 되지 않았었을까? 그래가지고 야 이건 잘된 일이다, 고소한 일이다, 뭐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여간 지금이라도 됐으니 너무 다행입니다. 예. 이렇게 또 단일화가 된 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임명진 목사님 또 김동길 교수님 이런 분들의 뭐 지지 철회랄까 또 단일화 압박 이런 것들이 안철수 후보한테는 큰 부담이 됐지 않겠느냐. 또 당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야 이러다가 완전히 국민의당은 이제 대선 후에 사라지는 완전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겠다 뭐 이런 판단도 했겠지만 결정적으로 왜 안철수 후보가 또 이렇게 급선회를 했을까요? 글쎄 두 가지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는 도대체 왜 완주를 고집을 했는가? 예, 그것도 저는 미스터리. 그것도 미스테리입니다. 예. 안철수 후보가 정치를 10년이나 한 사람이고 그래도 뭐 이성적인 사람인데 예. 자기가 완주를 하면 대통령이 될 거로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뭐 또 뭐 부인의 상책 정도도 알만한 일이죠. 부인이 영향력을 미쳤다고 그러는데 아니 부인인들 아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교에서 지성인인데
아니 그거 뭐 빤히 보면은 뭐 자기 남편이 예, 당선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까? 저건 돈이나 쓰고 망신이나 할 거다 하는 생각. 그 다음에 대통령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그 결과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무슨 일이 생기고 우리나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거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 짐작을 못할 바가 아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저렇게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고 고집을 하는가? 지금 미스테리 여러 가지 뭐 추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저런 추측이 나왔는데 뭐 저보고도 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야 있긴 있겠지만 그거는 5년 후든지 10년 후든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얘기할 수 있을지 우리 모른다. 임 목사님은 임 원장님은 안철수 후보하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예. 아주 측근들하고도 그랬죠. 소통이 되고 그러면 그러면 뭐 좀 몰라요. 귀뜸이라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는 이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닌데 그 당직자 중에 어떤 사람이 아니 후보님 왜 이렇게 완주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본인도 모르니까 그랬겠지. 본인도 뭔 이유인지 모르니까 끝까지 간다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그 결정을 전에 우리 임 위원장님은 김미경 교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그 본인 그런데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안철수, 김미경 두 교수가 다 서울 의대 정도 나올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0.0 몇 %에 들어가는 머리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이 벼랑 끝 전술을 저는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안철수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태를 보면은 끌고 가다가 벼랑 끝에 가서 뭐 이렇게 타결이 되든가 뭐 하는 결정을 내리는데 이번에도 어쨌든 이 벼랑 끝 전술을 쓰기로 두 사람이 합의를 했나? 아니면 김미경 교수한테 일단 결제를 받아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그거는 뭐 누군들 알겠습니까? 부부 간의 일인데 예. 누군들 알겠습니까만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벼랑 끝 전술이었든지 결정 장애였든지 간에 과거에도 보면 안철수 후보가 이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실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큰 일종의 이제 이과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의 뭐 특성이라고 그럴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마지막에 이런 의심까지 했습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굴까? 네.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굴까? 딱 나오더라고요. 예, 이재명 분이 더 그렇죠. 그럼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가? 물 밑에서 무슨 네. 저는 미략이라도 혹시 예,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합의서를 몰래 써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시중에서는 찌라시로 무슨 뭐 약점이 잡혔다는 등 뭐 그런 얘기도 돌아가고 그러니까 뭐 안철수 엑스파일서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상당히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완주를 했으면 결정적으로 그런 일이 있든지 간에 또 안철수 후보가 의도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안철수의 생각과는 뭐 상관없이 이재명 민주당에게 이익이 됐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상당히 안심을 하고요. 뭐 저는 이제 짐작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이 정치는 권력이라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힘이라는 거. 힘이라는 건 국민들에게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지율 그런 건데요. 안철수 후보가 17%까지 올라갔다가 그동안에 쭉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쭉 하락했죠. 하락 국면이죠. 저는 그 원인이 지지 단일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55% 이상이 단일화를 지지하거든요. 그건 참 이상한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보니까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 수많은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는데 처음서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여론조사에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정권 교체입니다. 55%예요. 55% 내예요. 그것도 변하지도 않아요. 안 변해요. 딴 거는 뭐 들락달락 하는데 뭐 후보 지지율 55%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완주를 한다고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55%나 되는 그런 국민들이 볼 때
지금 한조 문제가 안 될 텐데 하나로 단일화해야 되는데 근데 왜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고집 부리지? 이게 사실은 점점 안철수 후보가 완주한다는 그런 그 결심이 굳어지면서 점점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제 얘기가 돼서 좀 그렇지만은 국민들이 그동안 서명운동을 단일화 서명운동을 3번 했습니다, 제가. 예, 그랬죠. 아니, 이틀 사흘인데 10,000명씩 해요. 온라인 서명을 했는데. 야, 이 단일화 의지가 이렇게 대단한가? 거기 뭐 육군 대장 출신도 있고, 뭐 전직 장관 출신도 있고, 뭐 대학 총장 출신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그런 위기로 느꼈을 가능성, 또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이게 지지를 선언했다가 처리하는 거, 이게 아프지 않았을까. 사실은 밖에서 지지를 처리하는 건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지지했던 사람이 지지를 처리하는 거는 상당히 그런 아픔과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저희들은요. 안철수 뭐 우리가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안철수 후보 뭐 도덕성이든지 능력이든지 정책이든지 좋다 이거예요. 정책 좋은 거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노동개혁을 해야 된다든지 무슨 연금개혁을 참 좋은 문제라든지 참 많습니다. 정책에. 또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를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초격차 그 기업을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을 5개를 만들어서 5대 강국 5대 강국을 만든다든지 뭐야? 이런 걸 보면은요 다른 후보에 의해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좋은 정책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도 그게 뭐합니까? 대통령이 돼야지. 대통령 안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했거든요. 그거에 저 사람이 좀 대통령이 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점점 보니까 지지율은 떨어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현 시대에 중요한 건 이게 단일화니까 우리는 그거를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당신 정말 지지하고 싶은데 지지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 고집 부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에 걸림돌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같이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재고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당신을 떠나지만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떠나지만 마지막에 호소한다. 단일화 꼭 호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혹시 그런 얘기가 혹시 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합니다. 네. 아무래도 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안철수 후보도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외면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김동길 교수님 뭐 지금 뭐 95세신지요 100세 가까이 되신 김동길 교수님이 안 하시던 유튜브를 일부러 하셔서 그렇게 간곡 거기에 부탁을 하시고 더군다나 그분이 후원회장이신데 사실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반대편 사람이 하는 얘기야 뭐 조금 흘려들어도 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 중요한 그럼요. 얘기거든요.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뭐 좀 지연은 됐습니다만은 본인들도 이렇게 늦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일화가 됐다 해서 지금 3월 9일 대선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예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3월 9일 투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이 승리를 하는 것이고 미리부터 뭐 김치국 먹을 일도 지금 뭐 없는 거예요. 저는 그걸 걱정합니다. 옛날에 단일화 안 됐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정권 찾아오지 못하겠다, 정권 교체 안 되겠다, 뭐 이래가지고서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단일화 됐으니까 뭐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방심하는 사이에 이게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사고라는 게 본래 파란 불에서 사고 납니다. 빨간 불 켜졌을 때 사고 안 나거든요, 차도. 그러니까 지금 가장 위험한 때고 중요한 때가 저는 지금부터라고 생각합니다. 6일입니다. 6일 오늘부터.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저는 좀 미리 걱정해서 뭐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단일화가 돼서 이제 정권 교체를 뭐
투표를 해서 뭐 이겼다고 그래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통합정부를 꾸린다는 거 아닙니까? 인수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국정 운영을 다 같이 한다, 또 합당도 한다 이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인수위원회라는 게 이게 막강한 이게 권력인데 권력기관인데 이거를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협력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에게 감동되는 그런 협력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때 혹시 잡음이 난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저것들 권력이 잡았다고 또 이거 권력 가지고 싸움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정말 국정 운영을 할 때 같이 정말 협력하는 그런 그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까? 그래서 나라를 정말 제대로 잘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더군다나 합당한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합당이 정말 어렵고, 이제 이거는 다른 게보다도 6월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놓고 지분 싸움이 뭐 보통 아닐 거 더군다나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합당을 합의를 한 게 윤석열과 안철수 후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안철수는 국민의 당의 대표니까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니 이 윤석열은 지금 뭐 대표 권한을 자기가 우선권을 당 우선권을 가졌지만 후보로서 이게 3월 9일 지나면은 이준석한테 도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합당하는 일은 결국은 실무적으로 이준석에게 달려 있는 거거든요. 후보가 약속을 했지만 후보가 뭐 옛날에 대통령은 당의 총재를 겸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당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윤석열 후보가 약속원이 합당이 이준석 후보가 그걸 잘 이어받아서 매끄럽게 잘 아주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합당 이런 거를 협력 이런 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먼저 미리 얘기해서 근데 뭐 저는 결혼 주례도 여러 번 많이 합니다만은 결혼 주례할 때 뭐 신랑 신부가 좋아 죽죠. 그럼 야 너들 좋으냐? 근데 너들 정신 차려라.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좋기만 한 게 아니다. 그렇죠. 좋기만 하면 왜 이혼하는 사람이 생기고 왜 말해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합당이라는 게 간단한 일입니까? 이 두 정당이 같이 안철수, 윤석열 국정을 함께 한다는 것이 권력이라는 게 부자지간에도 이게 서로 싸움한다는 건데 또 제가 걱정하는 거는 두 사람의 리더십입니다. 두 사람의 리더십이 아주 독특하거든요. 그런 것 우리가 같습니다. 보는 대로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조화를 잘 이뤄 나갈 수 있을까, 협력할 수 있을까. 미리 걱정해서 죄송합니다만 또 이렇게 좋은 날 초치는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걱정을 하게 되실는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미리 우리가 뭐 너무 많은 기대를 가지지도 말아야 되고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이 이 사람들을 잘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협력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종아리도 때리고 이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임 목사님 말씀은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이고 또 뭐 두 사람의 정치 리더십 스타일도 다르고 또 양당이 합쳐한다는 것도 합당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또 코앞에 닥친 6월 지방선거의 지분권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공천권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어느 정도 잡음은 불가피할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두 후보가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밝힌 것처럼 모든 것을 서로 협력하고 협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 나가면은 뭐 부작용이랄까 그런 것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차후 문제고 3월 9일 이 대선이 국민적 축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걱정을 해도 늦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정말 이제 남은 6일 우리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또 양 후보한테도
좀 당부 말씀이랄까. 정말 이번에는 이제는 투표장이 나와줘야 합니다. 투표장에 맞습니다. 유권자들은. 맞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도 이제 손 마주 잡고 다니면서 말로만 다니라 하면 안 돼요.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선거인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습니다만은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저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관계된 문제고요. 이거 이번 선거를 우리가 이기지 않으면 정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뭐 자유민주주의 그동안 우리 해왔던 그런 우리 그 가치 우리가 쟁취했던 이런 것들 이거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민주화 운동 오듯이 독립운동 오듯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가 과거에 독립운동을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했고, 우리 민주화 운동에는 민주화 운동보다 뭐 감옥에도 가본 일이 없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투표라는 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가. 민주화 운동하는 것만큼 중요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이게 애국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번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내가 한번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봐야지. 이거라도 한번 우리가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국민들이 저는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180석이라는 그런 그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힘을 실어줘야 어차피 이제 우리가 그래야 새로운 정권 기왕에 우리가 새로운 정권을 선택을 하면 그 정권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압도적으로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미리 예측하기는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여론조사 이런 내용들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사자 대결에서는 한 2, 3%, 양자 대결에서도 뭐 그 선을 넘지를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하려면 그보다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네. 이 격차를 벌여하고 또 샤이 이재명이 있다는 말처럼 저쪽에는 소문 그 표들이 있습니다. 네. 여권 쪽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 위원장님은 이번 대선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어느 정도 차로 이길 것 같다는 예감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특별히 또 영감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점칠 수는 없고요. 네. 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데 아슬아슬하면 어떡하나. 네. 그날은 좀 개표 방송을 보면서 좀 맘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이 가슴 졸이면은 이게 심장병 걸린 사람들도 혹시 도지지 않을까? 개표보다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군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거는 뭐 우리 후보들도 좀 노력을 해줘야 되고 우리 국민들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투표에 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고영신 TV에서 우리 고영신 박사님이나 여러분들 나오셔서 뭐 그동안 4년 동안 그냥 목에 피가 맺히게들 말씀하셨는데 다 나라 위해서 하신 그런 말씀들인데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표차가 없이 아마 1, 2% 선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해줘야만이 승리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인 민주당에 우리가 겪어본 대로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죽기 살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선거 지면 뭐 우리 감옥 간다, 다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지금 그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보다 더 많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해야 이게 상대할 수 있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거 이기거든 한번 또 불러주십시오. 네, 바로 선거 끝나는 대로 우리 인 위원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